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최강 종기사법 김하인쌤입니다. 종기사법 쪽집게 백선 특강 제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41번부터 60번 20문제 공부하겠습니다. 이 종기사법 쪽집게 백선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해 드린 거죠. 가격은 만원이고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아래 핸드폰 문자 꼭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성명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종기사법 백선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래 바로바로 이메일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은 제3강 41번부터 60번 공부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법령상 중개보수 옳은 거죠? 1번 개공이 과실이네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취소된 경우 개공은 중개업무기관에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죠. 책임져야겠죠. 2번 개공은 권리를 취득하고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취득이 아니라 이전 의뢰인에게 받죠. 그럼 3번하고 말이 바뀌었네요. 3번 개공 권리를 여기가 취득이죠.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개공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았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5번 중개대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소지가 다른 경우 다음 주택이 틀렸죠? 사무소죠? 여러분 계약서를 어차피 사무소 와서 쓰죠. 그럼 사무소에 중개보수율표 걸려있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42번 법령상 중개보수 한도와 계산 설명 틀린 겁니다. 자, 1번은 이거 박스 외우세요. 박스가 상주미워 상가집 가서 10만원 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배고파 죽겠어. 오 상주미워. 자, 상이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요율,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가 주택 외요율입니다. 그래서 상주미워 외우세요. 그럼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면적 2분의 1 미만, 그럼 미만인 경우 주택외 워 맞았죠. 주택외 대상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2번 교환계약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맞았죠. 큰 걸 기준으로 하죠. 3번이 동일이 3번 나와요. 3동일 첫째 동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둘째 동일 당사자 간에 셋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 맞았죠?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하고 다른 걸 했다면 다른 건 서비스를 안 받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 경험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이죠? 일단 부동산 중개입니까? 중개업입니까? 업을 꼭 확인해야 돼요. 부동산 중개하는 보수약정과 다르죠? 여기 무등록 중개업을 확인하면서 거래 당사자 체결한 중개보수증명증이 무효입니다. 부동산 그냥 무등록 중개하면 무효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업을 하면서 한 중개보수약정이 무효입니다. 5번 중도금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 들렸죠. 지금까지 기인 납입한 금액, 기인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을 하는 거죠. 정답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42번 정답은 1번으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1번으로 되신 분은 5번으로 좀 수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어떠한지 아셨죠? 이런 걸 오표시무에 표시를 잘못해도 우린 다 5번으로 다 하니까 아무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 X. 이제 공부가 되니까 이 대화가 되네요. 이런 게 오표시무입니다. 네, 43번입니다. A시의 중개사무소는 개국공개사가 A시의 소재는 주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하죠. 이것만 보고 3동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동일 이제 한 번 남았죠. 두 번 더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법령상 D공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입니까? 자, 여기 보시니까 갑이 매도인이고 임차인이죠. 을이 매수인 임대인이죠. 그리고 대상물은 여기 주택 증가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 3동일 맞죠? 첫째, 주택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둘째,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고. 셋째, 갑을 동일 당사자죠? 그럼 3동일이니까 임대차는 서비스고 매매만 받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 이거 필요 없어요. 매매만 받죠? 그럼 매매 대금이 3억이고 3억. 그리고 중개보수 제일 놓치면 안 되는 게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갑, 일방으로 받죠?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매매 대금은 3억이고 밑에 기준 보니까 자, 매매 대금이 2억에서 9억 미만은 매매가 0.4%죠. 매매가 3억이니까 그냥 3, 4, 12 하면 됩니다. 3, 4, 12 그럼 10이 있는 게 답이에요. 12. 10이 있는 게 3번밖에 없죠. 뒤에 동그라미 몇 개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12가 답이지. 이게 120만원인지 12만원인지 1200인지 구분할 필요 있나요? 없죠. 우리는 지금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받을 때는 12만원인지 120만원인지 1200인지 구분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12 보이면 답이지. 뒤에 동그라미 개수 신경 쓸 필요 없죠. 그건 합격하시고 중개할 때 신경 쓰세요. 그냥 10이 답입니다. 그냥. 예, 44번 갑은 K공 병에게 중개 의뢰해서 을소유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만원의 임대차이죠. 자, 병은 여기도 일방이에요. 쌍방이 갑 일방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인데 이 오피스텔은 특수죠. 특수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데 상하 수준이 갖춰지고 입식복이 있고 전용 수리 사전과 목적이 갖췄습니다. 이 특수한 오피스텔은 매매는 1000분의 5 이하,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하로 봤죠. 근데 자, 위에 상단 올라가세요. 자, 여기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 100을 넣어서 계산했더니 5천 이하여 미만이요? 미만이면 100을 70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합니다. 5천 기억하시고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죠. 자, 그럼 100을 넣어서 계산했더니 딱 5천이면 70으로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미만일 때 바꾸죠. 딱 5천은 70으로 바꾸지 않고 5천이 거래 금액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 이게. 그럼 이게 시험에 나면 5천 이하면 70으로 바꿔야 되고 5천 미만이면 안 바꾸죠. 이게 시험에 나면 미쳐버리겠죠. 이게 미쳐버리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면 오 미치겠다. 오 이치겠다 미치겠다요? 미치겠다. 미만일 때 70으로 바꿔요. 5천은 안 바꿉니다. 미만일 때 70. 퍼펙트 하죠? 오 미치겠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자, 문제는 거래 금액이 자, 보증금 2천이고 월세 20이죠. 그럼 100을 내면 얼른 봐도 4천이라 5천 미만이죠. 그럼 70으로 할까요? 그럼 20만원 곱하기 70입니다. 여기서 2천만원 더하기 20만원 곱하기 70 하면 3,400 나오죠. 3,400. 그리고 이 특수한 오피스텔은 임대차가 1000분의 4 0.4%죠. 그럼 3,400 곱하기 0.3 됩니다. 다시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돈 받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4, 4, 16이죠. 4, 4, 16. 그럼 6 있는 게 답이에요, 그냥. 6 있는 게. 6 있는 게 4번 6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린 지금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죠. 그러면 4, 4, 16이니까 6. 4번이 정답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45번. 개공이 XC 소지하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이네요. 그럼 이게 복합 건축이고 아까 이렇게 상주 미호였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상이면 전물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전물 주택 외. 이제 3분의 1이니까 전부를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네요. 그럼 3동일인가 봐야 돼요. 그리고 갑 일방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가 갑이 매도인 임차인, 을이 매수인 임대인, 그리고 대상물은 주택 이 건축물 딱 하나 났으니까 3동일이죠. 동일한 건축물, 중개사물에 대해서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 갑을 동일한 당사자죠. 그럼 3동일이라 임대차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3번 임대차 X, 매매대금만 계산합니다. 매매대금만. 그리고 전부가 주택 외죠? 전부가 주택 외죠? 그럼 주택에는 무조건 0.9%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죠. 여기 밑에. XG 중개보수 기준 필요 없죠. 이건 주택일 때. 우린 주택 외거든요. 그러면 매매대금 2억이죠. 그럼 298 하면 돼. 298. 그냥 180만원 4번 나옵니다. 298. 합의가 200을 했더라도 200 받을 수 없죠? 법정한도 18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6번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 틀린 거죠. 자,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후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정보망 가입 이용 친족한 개공수가 전국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 맞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 3은 5 하시면 돼요.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후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정보처리 기사 운전기사 1명, 중개사 1명 맞습니다. 3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해야 된다고 없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의무적입니다. 해야 한다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맞아요. 3개월 이내에 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중개사법에서 승인 나오면 앞에 항상 국토부 장관 맞아요. 국장 승인 얻어야 됩니다. 5번 개공은 당해 중개사물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당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물건을 삭제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7번 법령협회 설명 옳은 겁니다. 자, 1번 이렇게 외워요. 총지국 협회는 총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1번 협회는 총의 의결 내용을 10일 틀렸고 지체 없이 시도의사 틀렸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번 협회는 매 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맞았고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틀렸죠. 공시하고 신문에 공시하고 누가 신문 안 보니까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번 창립 총회는 총 600명인데 시도는 각각 20인 이상이죠. 서울이 100인 이상. 4번 공제 규정에는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을 다음 공제를 수입액 맞았는데 100분의 10 이상이죠. 5번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할 때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줘야 되죠. 답은 5번입니다. 48번 법령상 공제사업 틀린 겁니다. 1번 협회는 공제사업하고자 할 때 공제규정 정해서 승인 남용상 앞에 국토부 장관입니다. 2번 금융감독원장이네요. 금감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때 공제사회관에서 조사검사입니다. 조사검사는 머리가 똑똑해야겠죠.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돌대가리라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거죠. 3번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또 승인 나옴 옆에 국토부 장관입니다.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에게 관리합니다. 5번 협회 간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죠. 총회는 비법인 사단이죠. 협회는 법인이라 비법인 사단이 하는 총회가 아닙니다. 이건 사단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49번은 포상금인데, 자, 포상금 지급 사유 외우셔야 되죠? 자, 상단에 보시면 유튜버 쯔양 아시죠? 쯔양이 먹기대회에서 1등 나서 포상금 받아서요. 근데 쯔양이 먹기는 20인, 30인분 먹는데
몸은 날씬하죠. 사실은 밤마다 토하고 아픕니다. 밤마다. 그래서 찌양이 밤마다 부들부들 아파라. 다시 찌양이 밤마다 몸이 부들부들 아파요. 이걸 이렇게 바꿔요. 찌양이 밤마다 부둥부둥 아포란. 어떻게 바꿔요? 찌양이 밤마다 부둥부둥 아포란 이렇게 바꾸세요. 그럼 자, 잘 보세요. 찌가 이게 자격증, 등록증, 어머 하트가 돼버렸네. 자격증, 등록증, 양도양수입니다. 단 부등은 부정하게 사무소 등록한 자예요. 어설피 부만 외웠다가 부정하게 자격취득인지 부정하게 지정인지 모르잖아요. 부등이 뭐예요? 부정하게 사무소 등록한 자. 무등이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자. 아포가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라니 거래일서 교란행위, 교란행위 외웠죠? 제차각 높게 꾸단 그래 외웠어요. 그래서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게 금지행위, 개공이 금지행위, 뭐 매할 초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49번 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이 아닌 거네요. 1번 정당 사유 시 개공 등의 중개 태세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 이게 교란행위죠. 교란행위가 재차 광 높게. 2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부등 맞았죠. 3번은 자격증 증을 양도양수 맞아요. 4번 개공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거래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단 재차고 높게 꾸단이 교란행위. 그래서 1번, 4번이 교란행위입니다. 5번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건 없어요. 금지행위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50번 계산 문제입니다.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이죠. 그럼 포상금 지급 사유는 아까 상단의 해석이 쯔양이 부등무등 아포란 이걸 고발해야 되고 공사가 여기 보라서 외워요. 검사가 공제기유 해야 돼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한때 하나에 지급합니다. 공제기유 외우세요. 여기 무효의 미처분 없어요. 기소 중지 없습니다. 그럼 공소 제기하면 포상금 받죠? 공소 제기했는데 했죠? 그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받습니다. 그냥 공제기유하면 받습니다. 50번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이죠. 자, 첫 번째 점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한 A 무등록 중개업이죠. 여기 무등 이자를 고발해서 공제기유 기소유예 받으면 포상 받습니다. 그래서 갑은 50만 원 획득했어요. 두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한 행위를 한 PD에서 이게 교란행위죠. 재차 하광 PD에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을이 두 번째 신고네요. 그럼 신고가 두 건이면 최초 신고자 갑에게 지급합니다. 갑에게. 검사가 공소제기했죠. 갑이 또 50만 원 획득했어요. 수입이 좋은데요.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은 포상금 대상이죠. 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고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무죄 판결을 받아 줍니다. 공소제기하면 무조건 줘요. 유죄 무죄 다 줍니다. 근데 두 명이 공동으로 갔죠. 그래서 균등 배분해서 갑이 25, 을 이제 25 받았어요. 네 번째, 을은 개공이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의 아포 표시관관 D와 E를 신고했는데 두 명 잡았네. 근데 검사가 D는 무혐의는 안 줍니다. 이 공소제기만 줍니다. 무죄 판결 줘요. 공소제기하면 줍니다. 무죄 판결 받아도 줍니다. 그래서 을은 아쉽지만 D는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써주는 거죠. A, B, C, D는 갑 또는 을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가 발급되지 않아야 되죠. 그럼 갑이 얼마죠? 125, 을이 75에서 정답이 4번입니다. 네, 이제 51번부터는 꼭 외우셔야 되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자, 내가 논 덫에 내가 잡혔다는 속담이 있죠. 그처럼 내가 논 망에 내가 잡혔어요. 그럼 운이 없죠? 불은 운이 없죠? 부내망을 설치했다.
내가 논 망에 내가 잡혔다. 얼마나 운이 없어요. 부은의 망을 설치하다가 이게 지쳤다. 다시 부은의 망을 설치하다가 지쳤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논 망에 자기가 잡힌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예언가입니다. 제가 이 양면표를 만들었는데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미국 핵잠수함을 잡으려고 중국 바다에 큰 망을 설치했죠. 미국 핵잠수함 잡으려고. 근데 그 망에 중국 자기 핵잠수함이 잡혀서 죽고 난리 났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은의 망죠. 부은의 망 설치하다가 지쳤다. 그럼 자 51번의 기억. 거짓 그 밖에 맞아요. 부정하게 지정받았다.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정보망을 설치 운영 안 했다. 세 번째, 개공으로서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과 다르게 공개입니다. 릴은 제일 마지막에 정보망을 운영 규정을 위반이 다 운이에요. 그래서 자, 부가 부정하게 지정받는 경우 운이 운영 규정 위반 리을 의가 개공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 티급 망은 사망 이상 설치는 1년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하는 기억입니다. 다 포함돼서 5번이 정답입니다. 52번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옳은 거죠. 자, 1번은 법이 개정됐죠.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한 때 5일을 맞는데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한 게 보고가 통보로 바뀌었죠. 보고 왠지 윗사람한테 아부 안 갔죠? 그냥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2번은 1년 이하 징역 1-1 물어봤죠? 그럼 밑에 박스 보시면 1-1이 소설이에요. 소설 제목이 등소보야. 출판사가 매알 출판사에. 다음 2양. 누가 키워요? 삼국지 유비의 양. 그 양이 몸이 아파요. 그럼 등 2중으로 사무소 등록. 2중 소속. 보가 중개보존을 개공, 소공, 합한수 5배 초과고요. 양이 등록증, 양도, 양수, 알선한 자. 매알 출판사임 금쟁이죠. 중개 대상물 매매여.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협조. 초과소소. 판단을 그르치기고. 사가 이중 사무소. 임시소물 설치. 유사명칭. 업무상 비밀 누설. 개공에게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 자격증, 양도, 양수, 알선.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그렇게 외웠죠. 그럼 자 2번 올라가세요. 2번은 부정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 맞았죠? 자격 취소 맞는데 1-1이 틀렸죠? 여기 1-1에 부라 말은 아예 안 보이죠? 부정하게 뭔가 하면 1-1 아닙니다. 그래서 1-1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자, 3번으로 오세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의사에게 자격증 받아보니까 시도의사는 무조건 자격증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 틀렸죠?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자격증 받나봐죠. 이제 4번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누가 이행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4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의사가 다르면 절차는 교부한 시도의사 틀렸죠. 이게 아니라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죠. 이행하고 누구한테 알려줘요? 교부한 시도의사가 알려주면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 처분은 오직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절차라 교부 틀렸어요. 자, 5번은 제일 끝에 자격 취소 있습니까? 그럼 자취생한테 식당 식당 이름이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한다. 자취생이 굶을까봐 할인권 같은 현금을 유포해서요. 다시 자취생한테 식당 이름이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부가 부정하게 자격취득, 양이 자격증 양도되어 정의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업무하거나 이중소속,
금고 이상 선고인데 이 법 중개사법과 형법이에요. 집행유예 포함. 퍼펙트하죠? 자치대상한테 부양정 현금을 유포 있다. 포함 제외 헷갈리잖아요. 저는 모든 암기법이 포함 제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 동그라미 정지 처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이중 소속했죠? 그럼 여기 정이라 자격 취소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3번 다시 자격 취소가 자치생한테 부양정의 현금을 유포했다. 그래서 금고 징역이 금고로 개정됐죠. 다음 형법도 들어왔죠. 다음 집행유예 포함도 개정됐죠. 다 개정된 겁니다. 53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사에 해당하는 거죠. 1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2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가 양도되어. 디귿 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무세. 우리는 이 법 중개사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 맞죠? 그래서 다 맞아 5번이 정답입니다. 54번 자 상단에 자격정지 있어요. 소유인 설거지 자정이 한다. 소유는 설거지 언제요? 자정이 한다. 소가 이중소소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서 설명 위반 거래계약서 위반 금지행위가 매할 초판 정의상투 꾸고 다닙니다. 그럼 자격증에 해당하는 거죠. 자 기억 자격증을 양도되어는 아까 자격 취소였죠? 틀렸습니다. 니은은 부정하게 자격 취소도 자격 취소였죠? 틀렸어요. 그럼 기억 니은 싹 빼면 바로 정답이 3번 나오죠. 기억 니은 싹 빼면 3번밖에 없죠. 자 디귿 둘 이상 중개사무소에 이중 소속 일일 당사 쌍방대리는 금지지역이 상대는 금지행위 미음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 확인 소인 설거지 3번이 확실합니다. 자 55번 업무정지 나왔죠. 개공의 업무정지는 자 이렇게 외워요. 임 등치고 임을 등쳐먹고 임의 명령을 위반한 독한 사람 독인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1년 이내 이역과 대식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등치 사유는 임등치 안 할 때 업무정지할 수 있죠. 감독상 명령 위반 이게 그 밖에 이법 위반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했는데 제재가 없으면 다 업무정지입니다. 독점규제법 처분받은 경우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결격사유자를 고용했다. 정통은 거래정보망 거래정보망의 정보고집 공개 중개 완성 후 정보망에 정보삽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서서서다 서식이에요. 확인설명서 존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입니다. 그 문제에서 법령상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억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결정통의 정보고집 공개 정답입니다. 니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정답에 서서서 정답입니다. 디귿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안 하면 정답이에요. 서서서. 리을 해당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그럼 판단은 없죠? 판단 없나요? 있죠. 임등치죠. 임등치. 매할 초판 임등치죠. 임등치는 업무정지 사이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판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아서 정답은 5번 나왔네요. 5번. 자, 미음은 여기 상단에 이역과 다시과에 미음, 이역과 다시과. 미음. 개공이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사법에서 1회가 아니라 2가 나와도 1회 틀렸어요. 여기 이역과 다시과입니다. 그래서 미음을 제외하고 정답이 5번입니다. 56번. 자, 개공 절등치는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빠라바라바라밤 들어봤나요? 오토바이가 빠라바라바라밤. 그것이 부동소배형 결정망. 다시 부동소배형 결정망. 마지막에 이업다시업 있습니다. 그 문제 보시면 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것 절등치가 아닌 거네요. 자, 그럼 개업공개사가 업무 정지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여기 결정망 정이고 정지기간은 2번 개공이 사망이다 망. 여기 망 결정망 망 사망이산. 그 개공 이중으로 중개사무 개설 등등 이중 등록은 이 부등소보양 등등. 4번 개공이 천막 그 바퀴 이동용이한 임시설문 임이라 임등치예요. 이게 정답이네요. 5번 개공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다시 업이네요. 그때 2업 다시 업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임등치 나오거든요. 임등치는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제목이 증기상투 꾸단이에요. 증기상투 뒤에 항상 꾸단이 따라 나와요. 증기상투가 무협지 이름이죠. 그럼 무협지가 꾸며낸 단편입니다. 출판사가 매할 출판사에 무협지란 날아다니까 손전거, 미겸유, 겸유할 필요 없죠. 날아다니까. 이 무협지가 2년에 2회 이상 시장을 독점했고 1년 이내에 3호가 다시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증직상투 꾸단이 금지행위고 매할 초판까지 금지행위죠. 사가 이중사무소 이미 천막 등 이민 시험을 설치. 손은 중개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설정하지 않은 겁니다. 전속중개에서 정보 공개하지 않았어요. 거래계약서 거짓게재, 등록기준 미달, 법인이 겸업제한 위반. 다음 휴가 잘 보세요. 휴 밑에 여기 유 보여요. 유죠. 유유유. 그래서 정당한 사유의 유 6개월 초과 휴업입니다. 다음 이게 독종규제법으로 2년에 2회 이상 뭔가 처벌을 받았어요. 마지막 1년 이내에 3억과 다시효과가 있습니다. 57번 법령상 개공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등치가 아닌 거네요. 1번은 등록기준 미달. 자, 2번 주의하세요. 자, 잘 보세요. 이쪽 암기법에서 손정거 미기업에서 전이 존속중개는 맞는데 존속중개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거 정보공개 위반입니다. 근데 지문의 2번은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존속중개의 서예요. 서. 아까 업무정지 서 이건 업무정지입니다. 존속중개가 서 이건 업무정지예요. 정답이 2번이고 여기 저는 뭐라고요? 존속중개에서 정보공개 위반입니다. 3번 중개사법령 위반에서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뒀다. 이중사무소 매할 초판 사임 임등치고 4번 대통령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계속 6개월 초과 휴 손정거 미기업 휴 5번은 첫 글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않고 업무 개시했다. 손정거 미기업 손 답이 2번입니다. 다음 58번 59번 해마다 시험이 꼭 나오는데 이걸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 엄청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단 한 방에 해결합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행정제재의 처분효과 승계에 나오죠. 그럼 끝부분에 둘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1번처럼 처분할 수 있다. 2번처럼 승계된다. 승계된다. 3번은 처분할 수 있다. 4번은 승계된다. 이 네 가지가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로 끝나요. 또는 승계된다 안 된다로 끝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로 끝나요. 승계된다 안 된다요. 5번은 그냥 5번 볼까요?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 당연히 폐업 사유 같은 거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폐업 사유, 폐업 기간 고려합니다. 5번이 중요한 거 아니고 1, 2, 3, 4를 잘 비교해야 돼요. 그럼 이게 헷갈리는데 자, 한 방에 해결합니다. 부부끼리 게임이에요. 게임에서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가 이겼다. 그럼 저 1승, 와이프가 1승, 저 1승. 그러니까 승계된다로 끝나면 폐업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돼요. 다시 처일승 승계된다 안 된다는 폐업일 X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음 이렇게 1번 할 수 있다 없다는 여기 자, 이 게임하면 이겨야 되죠? 한 번 무승부 안 돼요. 일무 없다. 게임 처가 1승했죠? 무승부 안 된다고요. 용납 못해. 일무 없다. 한 번 무승부 안 돼. 그리고 3등 하면 안 돼. 3등 안 돼. 그래서 다시 게임할 때 처 1승하고 일무 없다. 3등 없다. 그럼 일무 없다가 이제 이건 행정처분을 안 받은 거라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3등 없다는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없답니다. 근데 이거 승계된다는 행정처분 받은 거니까 처분 받았죠? 그러니까 처분일이 기준이에요. 처분일. 근데 할 수 있다 없다는 행정처분 안 한 거거든요. 행정처분 안 했으니까 처분일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폐업일이 1년 초과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폐업기간이 3년 초과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답니다. 다시 게임해요. 누가 이겼어요? 와이프 처 1승. 일무 없다. 무승부 안 돼. 3등 안 돼. 3등 없다. 이걸로 싹 끝납니다. 그럼 양기법 그대로 해볼게요. 자, 1번은 업무정지 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러면 일무 없다. 폐업이 1년. 근데 폐업기간이 1년 13개월 초과했죠? 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2번은 승계된다 끝납니까? 그럼 처분이 1년. 1년 있죠? 앞에 폐업일 들렸죠? 처분이 1년. 3번은 끝에 등록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럼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는가? 폐업이 3년 6개월이죠? 그럼 할 수 없다죠? 이렇게 1초 만에 끝나죠? 쉽죠? 4번은 승계된다니까 처 1승. 앞에 9개월 1년 이내고 앞에 처 1승 맞았잖아요. 답이 4번. 이렇게 1초 만에 나옵니다. 59번은 업그레이드 좀 어려워져서요. 날짜까지 있네요. 자, 59문제에서 개공 가불병에 대한 종계 40조 이렇게 행정제재 처분 효과로 써줍니다. 옳은 겁니까? 그럼 이렇게 기억처럼 승계된다 안 된다. 니은처럼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디귿처럼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나와요. 그럼 다시 양기법 게임하죠. 처 1승 일무 없다. 3등 없다. 그럼 기억은 승계된다로 끝나죠. 그럼 처분일 찾아요. 폐업일이 아니라. 그럼 자, 기억 갑이 2020년 10월 16일 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받았죠. 처분. 그럼 처분받은 게 2020년 11월 16일이죠. 그 다음 여기 폐업 안중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등록했죠? 21년 10월 15일 등록했죠. 그럼 처분일부터 1년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죠? 11개월밖에 안 지났죠? 그러니까 승계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은 제일 끝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무 없다.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없어요. 여기서 폐업을 빨리 찾아요. 폐업. 이 폐업 보이죠? 폐업 언제 했죠? 2020년 9월 1일. 언제 제정했죠? 21년 10월 1일. 그럼 1년 지났네요. 약 1년 1개월 지났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로 끝내야 되죠. 디귿은 등록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러면 3등 없다. 폐업 빨리 찾아요. 폐업. 폐업 찾았죠? 앞에 2018년 9월 5일이죠. 그러니까 첫 줄 읽을 필요 없는 거죠. 다음 언제 등록했죠? 21년 10월 5일. 그럼 3년 초과했나요? 18년이니까 18에서 19, 20, 21. 3년 초과했네요. 9월이고 10월, 3년 1개월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맞았죠? 답이 니은 틀려서 3번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승계된다는 처분이 1년만. 근데 일무 없다, 3등 없다는 행정처분 안 했으니까 폐업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 1승, 일무 없다, 3등 없다. 60번. 작가 1-1 외워봤죠? 1-1은 소설입니다. 소설 제목 등소보양. 출판사가 메알출판사에 누가 키운 양이요? 삼국지 유비의 양. 그 양이 뭐 아포. 자, 그럼 등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중개 보존을 5배 초과고요. 등록 중 양도양수 알선한 자, 매알출판 금지행위, 이중사무소, 임시설물, 이게 유사명칭이에요. 업무상 비밀누설, 개공개에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입니다. 60번 1년 이하 1천 해당하는 자죠? 자, 기억.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사 명칭을 사용해. 이게 유사명칭이에요. 공인중개사나 유사명칭 아닌 자니까 여기 유 맞아요. 유사명칭 맞습니다. 유사명칭. 니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김이중 사무소 이게 사죠. 매알 출판 사임 정답이고. 지금 개국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았다. 여기 유비의양 정답이고. 리을 중개은행과 직접거래 없어요. 직접거래는 3-3입니다. 리을 틀렸습니다. 미음 등록증 양도양수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한 자 포함 알선한 자 작년에 신설됐죠. 아무튼 다 양도양수 알선 무조건 다 1-1이에요. 그래서 리을 빼고 정답이 3번입니다. 지금까지 쪽집게 백선 삼각을 마치겠습니다. 어때요? 저와 공부하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아까 행정제재 처분효과 딱 암기법 3줄로 끝나죠? 이렇게 저는 우주 최강 중개사법입니다. 민법도 최강, 우주 최강, 중개사법 우주 최강. 그래서 1차, 2차 저와 함께 학교 가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